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사,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저스트 어저께고요. 설 연휴 첫날이니만큼 더 알찬 솔루션 기대할게요. 요 앞까지 나왔나봐. 안녕하세요. 너 왜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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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 설 전문가의 등장에 새 장난감 본 듯 흥분한 다리. 냄새 좀 맡게 해줄게요. 네. 진정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응? 흥분도가 되게 네. 강하네요. 흥분을 많이 하네요. 네, 많이 해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좋아는 하는데 너무 강해요. 어쨌거나 설 전문가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니 오늘 솔루션 기대해도 좋겠지? 지금 저 들어오고 나서부터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나. 설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른 영상부터 보세요. 심심했는지 제작진이 오자마자 직접 장난감을 꺼내더니 놀아달라고 보채던 다리.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장난감 지옥에 제작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인데요. 장난감 던지기를 거부하자 점프와 입질 콤보로 괴롭히던 다리. 끈질긴 녀석 때문에 진땀 꽤나 뺐죠. 지금 운동성이 너무 강해 보여요. 평소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해져요. 점점.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게요. 촬영 내내 다리가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솟아나는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다 바닥에 있던 종이를 물고 온 집안을 활보하기도 했는데 이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진짜 미치겠다. 정말 저 종이가 소중한 거고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벌써 어디 숨었어요. 저렇게 사람 주위에서 도망다니지 않아요. 어디 나한테 가장 안전한 공간 가서 숨어서 뜯고 있겠죠. 오지마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일부러 막 사람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엄청 재밌는 거예요. 지금 발걸음을 보세요. 아우 재밌어. 야, 초등학교 때 제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 괜히 좋아하는 여자친구들 딱 뺏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야 내놔 하면서 쫓아다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거 딱 뺏어서 도망갔는데 얘가 지금 뭐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 진짜 똑같아요 진짜. 에너지 많고 심심한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한번 너무 심심해서 바닥에 놓여져 있던 거 이렇게 입으로 물고 이렇게 몇 번 씹었더니 갑자기 관심 받으면서 날 쫓아다니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습이 돼서 계속 하는 거죠. 산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한 번 나가면 30분에서 1시간씩 뛴다는데 이렇게 뛰는 게 도움이 되긴 하나요? 얘는 띄워주지 않으면 욕구 충족이 안 될 거예요. 강아지들의 산책 스타일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노즈워크형이 있어요. 별로 안 뛰고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저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효자, 효녀라고 불러요. 저도 그런 게 좋습니다. 그쵸? 근데 다리는 운동선수형이에요. 냄새도 조금 맡긴 하지만 더 재밌는 건 뛰는 거죠. 표정이나 바디랭귀지 자체가 다리가 뛸 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때가 줄도 안 당겨지고요. 표정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즐거워 보이고. 얘는 뛰어야 사는 아이인 거죠. 산책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였던 걸로. 계속해서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설 전문가. 대체 뭘 본 거죠?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장난감을 물고 정신없이 돌기 시작하는 다리. 평소 녀석이 혼자 노는 방법이었죠.
촬영 중 이런 모습이 포착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저런 행동 계속하죠. 아까도 제가 봤는데. 좀 심각해요. 저런 행동. 심각한 행동이라고요?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건 흥분이에요. 그리고 꼬리가 빨리 움직일수록 흥분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자기 흥분도를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거의 이제 강박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운동 중독이에요. 움직임 중독. 심하게 활발하다 생각하긴 했는데 운동 중독이라뇨? 몸을 많이 움직이면 몸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적당껏 나오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담배 피듯이 계속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산책이 부족하다거나 놀이가 부족했을 때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런 걸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 행동을. 운동 중독이란 운동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과한 운동성을 지속해서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리처럼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 또는 짧은 패턴의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운동 중독을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 운동 중독으로 인해 하이퍼 액티비티, 즉 과잉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보호자가 보기엔 항상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과잉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들에게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있는 활동만 해준다면 에너지는 소모시킬 수 있어도 그 행동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즉 머리를 쓸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 솔루션에서 확인해 주세요. 책에 넣는 걸 좋아하나 봐요. 움직임에 중독된 다리에겐 보호자들의 손도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흥분했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손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쓰다듬고 놀고 하니까 뭐 그때 좋아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동에 대한 중독이에요. 중독인데 저런 식으로 계속 손으로 놀아주다 보면 더 심해져요. 지금도 한번 하면 자기 짜증나서 물려고 하죠. 그러니까 흥분도가 이만큼 높아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보호자들이 놀이를 끝낸다거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서 다시 흥분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더 놀아줘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끔 아마 지금 이렇게 이쁘고 착한 눈을 하고 있는데 가끔 쟤 왜 저래? 아니면 좀 공격적인 모습 이런 것도 나타날 거예요. 네, 다리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도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흥분에 안전문을 마구 물어뜯었던 다리. 와, 심하다. 심해.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런 행동 괜찮은 건가요? 다리의 이상 행동 대체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면 가지마. 어디 가지마! 흥분에 이성을 잃고 안전문을 물어뜯었던 다리. 와, 심하다. 심해. 물어뜯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왜 이러는 거죠? 저 행동이랑 장난감 주면 막 도는 행동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강박적으로 벌써 그 행동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절제력을 가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엄청 많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 짜증을 참지 않고 다 풀어내요.
촬영을 마치고 철수하던 제작진이 물리는 사고도 있었죠. 다리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을 뿐인데 갑자기 짜증내며 물어버린 건데요. 깊이 들었다. 이따가 아플 텐데 부으실 경우네. 저렇게 물리신 적이 많으세요? 저는 지금 이게 한 달 넘었는데 13군데 물렸어요, 엄지만. 손이 다 이렇게 물긋물긋한 게 다 물리지. 지금은 태연하게 얘기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죠? 다리가 피부병 때문에 자기 몸을 계속 뜯길래 제가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거기서 화가 났는지 입질을 저한테 바로 하려 해서 언니가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쓰다맞는데 그 순간에 바로 물어가지고 애가 들어오면은 가운데 꼭 껴서 자거든요. 그리고 티치락티치락 하면은 막 거기서 승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입질을 하려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그때 안 오면 바로 그냥 물어봅니다. 침대에서는. 물린 경험 때문에 녀석의 작은 입질에도 움찔하는 보호자들. 입막에 차는 것마저 싫어해 안약 넣기, 귀 청소 등 기본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면 근데 하나로 모여요. 이 문제의 원인이.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다리가 보호자들이 뭐 하라고 하는 걸 들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러도 안 와요. 네. 반대로 다리가 보호자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는 되게 많이 나요. 공 던져, 내놔, 저리 가,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안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다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분말 없이 던져주던 보호자들. 성질 급한 녀석이 바지단을 깨물어도 말리거나 주의를 주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놀이는 계속됐는데요. 이게 호전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스탑. 설 전문가 말대로 모든 것이 다리 중심, 다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호자들 다리 말을 참 잘 듣죠? 다리는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한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나보다 센 사람들인데도 다 내 말 들어주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놀이도 보호자가 먼저 시작하자는 게 아니고 야 하자. 네, 네, 그죠. 먼저 가져가요. 던져봐. 나 이렇게 흔들고 놀 테니까 내가 너 주면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따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놔 사줘. 돈 줘. 그럼 고쳐야죠, 버릇. 그쵸? 버릇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보호자님들의 리더십을 바꿔줘야 돼요. 물지 않는 교육은 따로 없어요. 보호자님들의 리더십을 올려서 내가 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돼요. 에너지 많은데 버릇 없으면 감당 안 돼요. 지금 다리처럼. 내가 우리 보호자들 말을 안 들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지만 무는 것도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보호자의 신호를 들으면서 좀 더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보호자로 거듭날 준비 되셨죠? 사고뭉치 에너자이저 다리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함께 배워볼까요?